3개월 후부터 임대료 800만 원입니다. 안 되면 나가세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리시면 절대로 나가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3개월 후부터 임대료 800만 원입니다. 안 되면 나가세요. 은혜식당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점심시간이었고 식당은 단골 손님들로 가득했다. 김영숙이 떨어뜨린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이동수가 된장찌개를 떠먹던 손이 공중에 멈췄다. 정미라는 눈을 크게 뜨고 정장 입은 남자를 쳐다봤다. 박순이가 국 나르던 손을 멈추고 주방에서 나왔다. 65세였지만 등은 꼿꼿했다. 30년을 이 식당을 지켜온 사람의 자세였다. 테이블 위에 던져진 서류를 집어들었다. 임대차 계약서였다. 눈으로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월 임대료 3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서류를 내려다보던 순이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다. 최진우 38세.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 정확히는 3년 전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건물의 주인이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800만 원이요? 지금 300만 원인데. 진우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대답했다. 재개발 들어옵니다. 주변 임대료 다 올랐어요. 동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30년을 여기서 장사하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진우가 동수를 쳐다봤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비즈니스예요. 감정 섞으면 안 됩니다. 싫으면 다른 곳 알아보시든지. 순이가 조용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미란이 눈물을 닦았고 다른 단골들도 숨을 죽였다. 식당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순이가 진우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생각해볼게요. 진우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손잡이를 잡고 멈췄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니, 됐어. 사업이 먼저야. 문이 닫혔다. 영숙이 무너지며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순이는 여전히 서 있었다. 떨리는 손을 앞치마로 가렸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30년이었다. 남편 김동철과 함께 시작한 이 자리를, 남편이 죽고 혼자 지켜온 10년을, 단골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을,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순이는 일어나 작은 원룸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11월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인 후 탁자 위 남편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렸다. 10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힘내야지. 혼잣말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새벽 6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 단골 채소 가게 앞에 서자 상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순이 씨, 오늘 배추 좋아요. 고마워요. 하나 주세요. 배추를 골라 돈을 건넸다. 상인이 무 한 개를 더 넣어주며 웃었다. 이건 덤이에요. 우리 오래 봤잖아요. 두 사람이 웃었다. 30년을 같은 시장에서 만나며 서로의 머리가 하얗게 새는 걸 지켜봤다. 장바구니에 무와 파, 배추와 고기를 담았다. 무거웠지만 익숙한 무게였다. 아침 7시 은혜식당 문을 열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50평 남짓한 공간이 환해졌다. 테이블 10개와 의자 40개가 조용히 서 있었다. 행주를 적셔 테이블을 하나씩 닦았다. 정성스럽게 원을 그리며 닦았다. 의자도 하나씩 닦았다. 손님들이 앉을 자리였으니까. 주방으로 들어가 큰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 한 줌과 다시마 3장을 넣었다. 불을 켜자 지글지글 끓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들었던 소리였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잘게 잘랐다. 30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육수가 끓어오르자 김치와 고기를 넣었다. 빨갛게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오전 8시 문이 열렸다. 이동수였다. 71세 은퇴한 공무원으로 매일 아침 첫 손님이었다. 순희 씨,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동수 씨. 자리 앉으세요. 동수가 구석 테이블,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았다. 순희가 물을 가져다 주며 물었다. 오늘은 뭐 드실래요? 아침 정식이요. 주방으로 돌아가 밥을 퍼고 김치찌개를 담았다.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을 작은 접시에 담아 쟁반에 올렸다. 나왔어요. 동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떠먹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맛, 30년째 똑같아요. 순이가 미소 지었다. 맛있게 드세요. 아침 정식은 6,000원이었다. 다른 식당은 8,000원이었지만 순이는 올리지 않았다. 동수가 국민연금 45만 원으로 살았고 2,000원이 작지 않다는 걸 알았다. 동수가 창밖을 보며 밥을 먹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테이블을 비추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빛나게 했다. 순희 씨. 네. 여기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내 죽고 10년. 여기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순이가 다가가 동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동수 씨도 저한테 힘이 돼요. 매일 와주시잖아요.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오전 11시 윤지수가 출근했다. 24세 대학생인 지수가 검은색 패딩을 벗으며 밝게 인사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수야, 어서 와. 오늘 주말이라 손님 많을 것 같아. 네. 제가 준비 도울게요.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순이는 주방에서 찌개를 끓였다. 2년을 함께 일하다 보니 이제 딸과 엄마처럼 척척 움직였다. 아침은 먹었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지수를 불렀다. 안 돼. 앉아. 밥부터 먹어. 손님 오시는데요. 앉아. 순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지수가 의자에 앉자 순이가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내왔다. 한 숟가락 떠먹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부산 집밥 맛이었다. 사장님, 사랑해요. 순이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다. 김영숙이 제일 먼저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다. 68세로 30년 단골이었다. 순이 씨, 김치찌개요. 네, 금방요. 영숙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순이가 김치찌개를 내오며 영숙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또 전화 안 받아요. 15년째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매일 전화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한 번도 안 받아요. 눈물이 뚝 떨어져 찌개 국물에 섞였다. 순이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 씨 잘못 아니에요. 언젠가 알아줄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까요? 순이가 영숙을 안았다. 영숙이 순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모두 알았다. 영숙의 긴 기다림을. 오후 2시 정미란이 들어왔다. 62세로 항상 혼자 왔다. 딸과 사이가 안 좋았다. 사장님, 된장찌개요. 네, 잠깐만요. 된장찌개를 내오자 미란이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순이가 물티슈를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도 힘들었어요. 딸이 또 싸우고 나갔어요.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맨날 싸워요. 제 얼굴만 보면. 순이가 미란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아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앉아 있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사장님 얼굴 보면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는 미란 씨 집이에요. 오후 4시 단골 5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영숙과 동수, 미란, 김철수와 박영자였다. 순이가 숭늉을 내왔는데 공짜였다. 순이 씨 늘 고마워요. 진짜예요. 여기 없었으면 우린 다 외로웠을 거예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여기가 진짜 집 같아요. 순이가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800만 원이 머릿속을 스쳤다. 3개월 후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떠나야 할지 막막했다. 순이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영숙이 순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이 떨렸다. 응, 괜찮아. 잠깐 창고 다녀올게요.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이 삐걱거렸다. 전등을 켜자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30년의 기록들이었다. 김치통을 꺼내려다 멈췄다. 구석에 먼지 쌓인 봉투가 보였다. 작은 글씨로 최진우 뭐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순이는 앞에 김치통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다. 김치통을 들고 다시 위로 올라갔다. 봉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순이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다. 접시를 하나씩 닦으며 창밖을 봤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11월 밤바람이 간판을 흔들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1995년 12월 겨울. 순이는 35세였고 남편 김동철과 함께 은혜식당을 연 지 3년째였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아서 하루 매출이 20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둘이 함께였으니까. 그날도 저녁 9시까지 장사를 하고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여보, 오늘 매출 괜찮아요. 남편이 장부를 보며 웃었고 순이도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에요.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순이와 남편이 뛰쳐나갔다. 골목길에 7세 정도 되는 소년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빨간 피가 바닥에 번지고 있었다. 차는 이미 도망갔다.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젊은 여자가 소년을 안고 울부짖었다. 어머니였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피로 물들었다. 순이가 재빨리 119에 전화했다. 빨리 오세요. 교통사고예요. 아이가 많이 다쳤어요. 손이 떨렸고 남편이 소년을 조심스럽게 안아올리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 병원 가자. 소년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줌마, 아파요. 조금만 참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구급차가 도착해 소년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순이와 남편도 함께 탔는데 아이 엄마가 혼자였기 때문이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울었고 순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심각했고 하얀 가운에 피가 묻어 있었다. 두개골 골절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해요. 수술비는 500만 원입니다. 어머니가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이 터졌다. 돈이 없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집 나갔어요.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수술을 못합니다. 안 돼요. 우리 진우, 우리 아들. 제발요. 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순이가 남편을 봤고 남편도 순이를 봤다. 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가 지갑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다. 1,000만 원. 식당 운영비 전부였고 3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남편이 순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아이가 먼저예요. 순이가 은행으로 달려가 500만 원을 찾아왔다.
의사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다. 수술해주세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3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오며 말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고 순이와 남편도 눈물을 닦았다. 살렸다. 아이를 살렸다. 병실에서 소년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어머니가 순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이에요. 일어나세요. 식당 주소 주세요. 꼭 찾아뵙겠습니다. 순이가 명함을 건넸고 어머니가 명함을 가슴에 안았다. 소년 곁에 앉아 손을 잡았고 순이는 소년의 이름표를 봤다. 최진우. 현재 순이가 설거지 물을 내리고 손을 닦으며 창밖을 봤다. 눈가가 촉촉했다. 그 아이가 벌써 38살이 됐구나. 잘 자라서 다행이야. 혼잣말이었다. 순이는 몰랐다. 그 아이가 지금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임대료를 800만 원으로 올린 사람이라는 걸. 불을 끄자 식당이 어두워졌다. 내일도 여기 올 수 있을까? 문을 잠그고 나오니 11월 밤바람이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다. 새벽 6시, 아직 어두웠다. 불을 켜고 주방 구석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다. 10년 동안 써온 장부였는데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았다. 책상에 앉아 장부를 펼치고 볼펜을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다. 월 수입 1,200만 원. 기존 임대료 300만 원. 식재료비 4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지수급여. 공과금 100만 원. 순이익 200만 원. 손가락으로 하나씩 계산하며 적어 내려갔다. 새 임대료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계산했다. 월 수입 1,200만 원. 새 임대료 800만 원. 식재료비 4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공과금 100만 원. 적자 300만 원. 매달 300만 원씩 잃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3개월이면 900만 원,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써도 10개월밖에 못 버틴다.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순이가 볼펜을 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손이 떨렸고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어떡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 단골들의 유일한 안식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였다. 평소보다 일찍 왔다. 사장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수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가 재빨리 다가와 순이 옆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임대료 800만 원 인상. 들었지? 네, 들었어요. 지수가 장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적자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다. 이거 어떡하시려고요? 모르겠어. 방법이 없어. 지수가 순이를 안았다. 순이가 지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 지수야. 너도 일자리 잃게 생겼어. 사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뭐든지요. 고마워. 두 사람이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순이의 마음은 어두웠다. 지수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다. 장부를 덮고 일어섰다.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다. 아무 일 없는 척 웃어야 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슬프게 들렸다. 그날 저녁 순이가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을 때 영숙이 다시 들어왔다. 뒤로 동수와 미란, 철수와 영자가 함께였다.
5명의 단골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순희 씨 앉아요. 무슨 일이에요? 순희가 앞치마를 풀며 그들 앞에 앉았다. 영숙이 순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얘기 좀 들어요. 800만 원 얘기 다 들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동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저희가 돈을 좀 모았어요. 뭐라고요? 순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미란도 봉투를 꺼냈고 철수와 영자도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가장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았다. 제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이에요. 다 빌려드릴게요. 영숙 씨. 순희가 벌떡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안 돼요. 그럼 당신은 어떡해요? 집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순희 씨가 더 급해요. 여기 없으면 전 살 수가 없어요. 동수가 자기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50만 원이에요. 연금 석 달치 모은 거예요. 적지만 받아주세요.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30만 원. 많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철수와 영자도 각각 20만 원씩 모았다고 했다. 순희가 봉투들을 보며 눈물이 터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들이 흐려졌다. 이걸 어떻게 받아요? 받으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한텐 이 식당이 집이에요. 순희 씨가 없으면 우린 갈 곳이 없어요. 전 아들이 15년째 전화도 안 받고 딸은 외국에 살아요. 여기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전 혼자 살아요. 아내 죽고 10년이에요. 아들은 캐나다에 살고요. 여기가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매일 아침 여기 와서 순희 씨 얼굴 보는 게 제가 사는 이유예요. 미란도 울면서 말했다. 저도요. 딸하고 맨날 싸워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순희 씨가 안아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세요? 순희가 무너졌다.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고 소리내어 울었다. 영숙이 순희의 등을 쓰다듬었다. 울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같이 이겨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순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었고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돈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다 세어보니 2,500만 원이었다. 큰 돈이었다. 이 돈이면 800만 원 임대료를 3개월은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3개월 후면 또다시 막막해진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다. 그래도 순희는 단골들을 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30년 동안 우리 보살펴 주셔서요. 5명이 순희를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식당 안이 따뜻했다. 창밖은 추웠지만 안은 따뜻했다. 순희가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생각했다. 3개월. 3개월 안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오후 순희가 건물 사무실을 찾아갔다. 3층에 있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진우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순희 씨, 웬일이세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임대료 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러 왔어요. 앉으세요. 순희가 의자에 앉았다. 진우가 물을 따라 주었지만 순희는 손도 대지 않았다. 손을 모으고 진우를 봤다. 제 협상 부탁드려요. 800만 원은 너무 많아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안 됩니다. 500만 원은 어떠세요? 제발.
30년을 여기서 장사했어요. 단골들이 50명이 넘어요. 다들 노인분들이에요. 이 식당이 유일한 안식처예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비즈니스예요. 감정 섞으면 안 됩니다. 주변 시세가 다 올랐. 제가 특별히 봐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30년이에요. 30년. 진우가 잠시 멈췄다. 뭔가 가슴이 찔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비즈니스는 원래 냉정한 겁니다. 제 건물이고 제가 임대료를 정하는 겁니다. 혹시 어머님은 안 계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이 계셨다면 이해해 주셨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진우가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불편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착하게 살아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하지만 진우는 그 말을 무시했다. 사업은 사업이었다. 어머니 일은 꺼내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 문제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3개월은 너무 짧아요. 순이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다. 진우가 고개를 돌렸다. 순이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다. 왠지 가슴이 아팠다. 결정은 이미 내렸습니다. 3개월 후부터 800만 원입니다.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순이가 천천히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서서 진우를 돌아봤다.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언젠가 꼭.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나중에 후회하실 날이 올 것 같아서요. 순이가 문을 열고 나갔다. 진우가 혼자 남았다. 책상을 쳤다. 탁 소리가 울렸다. 왠지 가슴이 답답했다. 순이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다.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비즈니스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 봉투가 있었다. 변호사 통해서만 열람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가 3년 전부터 계속 연락했지만 진우는 무시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어있을 것 같았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다. 창밖을 봤다. 은혜식당 간판이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고 손님들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노인들이었다. 진우가 눈을 감았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진우는 혼자였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만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였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순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장부를 봤다. 계산을 다시 하고 또 했지만 답은 같았다. 방법이 없었다. 2,500만 원으로는 3개월밖에 버티지 못했고 그 후는 파산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느 저녁 순이가 단골들에게 연락했다. 식사 후에 잠깐 모여달라고 했다. 저녁 8시 20명의 단골들이 식당에 모였다. 영숙과 동수, 미란, 철수, 영자, 그리고 다른 단골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무슨 얘기를 들을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순이가 앞치마를 벗고 그들 앞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다음 달 말로 은혜식당 문을 닫으려고 해요. 순간 영숙이 벌떡 일어났다. 눈이 커졌고 목소리가 떨렸다. 안 돼요. 우리 돈 더 모을게요.
제가 집도 팔게요. 영숙 씨,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2,500만 원이나 받았잖아요. 더는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동수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럼 우린 어디로 가요? 전 혼자인데.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지키지 못해서.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으려 했다. 참아야 했다. 미란이 순이에게 다가와 안았다.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란 씨 잘못 아니에요. 다른 단골들도 하나둘 일어나 순이를 안았다. 20명이 함께 안고 울었다. 식당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30년의 추억이, 30년의 정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까지 올 수 있어요? 다음 달 말까지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수가 중얼거렸다. 한 달. 너무 짧았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철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그 건물주. 너무해요. 양심이 있는 건가요? 30년이나 장사하신 분한테. 그만해요. 그분도 사업하시는 거니까. 순이가 진우를 감쌌다. 화가 났지만 미워할 수 없었다. 왜인지 모르게 진우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린 소년이 떠올랐다. 피를 흘리던 7세 소년이. 하지만 그게 같은 사람인 줄은 몰랐다. 한 달 동안 매일 올게요. 영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다른 단골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저도 매일 올게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게요. 순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식당에 남았다. 불을 끄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30년을 돌아봤다. 남편과 함께 이 식당을 연 날, 첫 손님을 맞이한 날, 남편이 죽은 날 혼자 버텨온 10년. 모든 게 이 공간 안에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식당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되었다. 매일이 이별이었다. 단골들은 약속대로 매일 왔다.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씩 왔다. 아침에 와서 점심도 먹고 저녁에 또 와서 차를 마셨다. 순이도 거절하지 않았다. 함께 있고 싶었다. 마지막까지. 첫째 주 영숙이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다. 30년 전 사진들이었다. 35세 순이와 38세 영숙이 식당 앞에서 웃고 있었다. 젊었다. 주름도 없었고 머리도 검었다. 기억나요, 순이 씨? 이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예요. 그때는 다들 젊었지. 지금은 할머니가 됐네요. 두 사람이 사진을 보며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사진 속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이제 헤어져야 했다. 둘째 주 동수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말없이 먹었다. 눈가가 항상 붉었다. 어느 날 순이가 물었다. 동수 씨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동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여기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아내 죽고 10년 동안 여기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였어요. 순이 씨 얼굴 보는 게. 순이가 동수 앞에 앉아 손을 잡았다. 동수 씨, 다른 식당도 많아요. 새로운 곳을 찾으세요. 다른 곳은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순이 씨가 있는 여기가. 30년을 함께한 여기가. 동수가 울었다. 71세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순이도 함께 울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셋째 주 미란이 편지를 가져왔다. 순이에게 주며 말했다. 나중에 읽어주세요. 제가 없을 때. 지금 읽으면 안 돼요. 나중에요. 제 앞에서 읽으시면 전 또 울 것 같아요. 미란이 웃으려 했지만 울음이 터졌다. 순이가 편지를 받아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요, 미란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15년 동안 여기서 위로받았어요. 딸하고 싸우고 올 때마다 순이 씨가 안아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안고 울었다. 편지는 나중에 읽기로 했다. 지금은 너무 슬플 것 같았다. 마지막 주 지수가 순이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 다른 알바 안 할래요. 여기 아니면 싫어요. 왜? 학비 벌어야지. 졸업해야 하잖아. 알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부산 집보다 더 좋았어요. 사장님이 엄마 같았어요. 지수가 울었다. 순이가 지수를 안아주었다. 지수야,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해. 꼭 졸업해야 해.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야. 알아요. 근데 보고 싶을 거예요. 매일. 나도 지수 보고 싶을 거야. 매일. 지수가 순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순이가 지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이 따뜻함을 놓아야 했다. 마지막 날 전날 밤 순이가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않았다. 테이블을 하나씩 쓰다듬었다. 의자를 만졌다.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만졌다. 칼을 만졌다. 도마를 만졌다. 모든 게 익숙했다. 30년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내일이면 끝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남편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식당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과의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사진 위에 떨어졌다. 순이가 사진을 안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었다. 혼자였다. 밤이 깊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순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마지막 영업일이었다. 같은 시각 진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밤 11시였다. 집에 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은혜식당 불이 켜져 있었다. 순이가 아직 있는 것 같았다. 진우가 창문으로 다가가 식당을 내려다봤다. 순이가 테이블에 앉아 울고 있는 게 보였다. 멀리서도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다. 진우의 가슴이 조였다. 숨이 막혔다. 창문을 닫았다. 보고 싶지 않았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비즈니스야. 비즈니스일 뿐이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일주일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순이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다.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단골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71세 동수가 울던 모습, 68세 영숙이 무너지던 모습.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 봉투가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변호사가 계속 연락했지만 무시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어있을 것 같았다. 착하게 살아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런 말들이. 봉투를 꺼내 만졌다. 봉인이 되어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열 수 있었다. 진우가 봉투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열어볼까? 아니면 그냥 버릴까?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진우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열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아니었다. 창밖을 다시 봤다. 은혜식당 불이 꺼졌다. 순이가 나오는 게 보였다.
작은 몸이 쓸쓸해 보였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다. 65세였다. 노인이었다. 진우가 고개를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다. 왜 아픈지 모르겠지만 아팠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업은 냉정해야 하잖아요. 맞죠?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진우가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 은혜식당 앞을 지나쳤다. 불은 꺼져 있었다. 간판만 희미하게 빛났다. 은혜식당 4글자가 보였다. 진우가 멈춰섰다. 간판을 올려다봤다. 30년 된 간판이었다. 낡았지만 따뜻했다. 진우가 주먹을 쥐었다. 비즈니스야.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야.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우는 악몽을 꿨다. 7살이었다.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피가 흘렀다. 아팠다. 무서웠다. 누군가가 손을 잡아줬다. 따뜻한 손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 병원 가자.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줌마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가 따뜻했다. 손이 따뜻했다. 진우가 새벽 5시에 깼다.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 꿈이었다. 30년 전 그날의 꿈이었다. 왜 지금 그 꿈을 꾸는 걸까? 진우가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오늘이 은혜식당의 마지막 날이었다. 마지막 날이 밝았다. 순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더 일찍이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일어나야 했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오늘만큼은 단정해야 했다. 마지막이니까. 새벽 6시 시장에 갔다.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골랐고 가장 좋은 고기를 샀다. 재오픈 첫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었지만 모든 게 완벽해야 했다. 상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 순이 씨,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요.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상인들이 하나씩 와서 인사했다. 덤을 많이 줬다. 무와 파를 더 넣어주고 고기도 더 넣어줬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착잡했다. 아침 7시 은혜식당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순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청소를 했다. 테이블을 하나씩 닦고 의자를 하나씩 닦고 바닥을 걸레질했다. 마지막이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했다.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를 끓였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정성스럽게 저었다. 김치찌개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비빔밥 재료를 준비했다. 30년의 솜씨를 다 담았다. 아침 8시 지수가 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눈이 빨갛게 부었다. 울면서 온 것 같았다. 사장님, 지수야 왔어. 2사람이 안았다. 말없이 안고 있었다. 한참 후에 지수가 말했다. 오늘 제일 맛있게 만들어요. 마지막이니까. 그래야지. 우리 힘내자. 아침 9시 첫 손님이 왔다. 이동수였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정장을 입었다. 71세 노인이 정장을 차려입고 왔다. 동수씨, 왜 정장을?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의를 갖춰야죠. 30년 동안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동수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항상 그 자리였다. 순이가 아침 정식을 내왔다. 동수가 한참 밥을 보다가 숟가락을 들었다. 천천히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 먹었다. 눈물을 참으며 먹었다. 오전 10시 단골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 영숙이 왔다. 미란도 왔다. 철수와 영자도. 다른 단골들도 모두 왔다.
평소에는 점심이나 저녁에 오던 사람들도 아침부터 왔다. 50명이 넘었다. 식당이 꽉 찼다. 모두가 정장을 입었다. 할머니들은 한복을 입었다. 할아버지들은 양복을 입었다.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것 같았다. 순이가 주방에서 나와 단골들을 봤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웃어야 했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드세요. 순이 씨. 단골들이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순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오가 되자 식당 밖까지 줄이 섰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30년 식당이 오늘 문 닫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100명이 넘게 왔다. 순이와 지수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비빔밥을 만들었다. 손이 아팠지만 괜찮았다. 마지막이니까. 오후 3시 식사를 마친 단골들이 자리에 남아 있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떠나고 싶지 않았다. 영숙이 말했다. 순이 씨 앉아요. 같이 얘기해요. 순이가 테이블에 앉았다. 단골들이 둘러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30년. 정말 고마웠어요. 순이 씨 덕분에 전 살 수 있었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동수 씨가 매일 와줘서. 영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앞으로 어디서 밥 먹죠?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는데. 다른 식당도 많아요. 새로운 곳을 찾으세요. 다른 곳은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순이 씨가 있는 여기가.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다. 다른 단골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가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줬다. 다들 건강하세요. 꼭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순이 씨도요. 건강하세요.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순이와 지수가 정리를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설거지를 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달랐다. 마지막이었다. 사장님, 전 이제 어떡해요? 지수가 울면서 물었다. 순이가 지수를 안아줬다. 다른 알바 구해. 학교 졸업해야지. 그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야. 사장님이 보고 싶을 거예요. 매일. 나도. 지수 보고 싶을 거야. 매일.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었다. 지수가 먼저 집으로 갔다. 순이가 혼자 남았다. 불을 끄려다 멈췄다. 마지막으로 식당을 돌아봤다. 빈 테이블, 빈 의자, 깨끗한 주방. 30년이 여기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었다. 혼자였다. 불을 끄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정도로 보였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순희 님이십니까? 네. 누구세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고 최미경님의 유언 집행차 찾아왔습니다. 순이가 멈췄다. 최미경.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최미경. 누구죠? 30년 전 아드님 최진우를 도와주신 적 있으시죠? 순이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진우 어머니요? 네. 어머님께서 3년 전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낡은 봉투였고 봉인되어 있었다. 들어오시겠어요? 네. 변호사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테이블에 앉았고 순이도 맞은편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변호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미경님께서 3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건물을 사셨습니다. 50억에 구입하셨고 현재 시세는 약 70억입니다.
이 건물을요? 네. 염리동 53-2번지 박순희님의 식당이 있는 이 건물입니다. 최미경님이 돌아가시면서 일단 건물은 아드님 최진우 씨에게 상속됐습니다. 법적으로 진우 씨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우 씨 건물이잖아요. 하지만 최미경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가리켰다. 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박순희님께 드리는 것이다. 30년 전 은혜를 갚기 위해 샀으니 진우는 반드시 박순희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라. 순희의 입이 벌어졌다. 저는 3년 동안 최진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언장을 열람하고 어머님 뜻을 따르라고요. 하지만 최진우 씨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유언장 자체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진우 씨는 단순히 어머니한테 상속받은 자기 건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물인지, 왜 어머니가 이 건물을 샀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올리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가 됐다. 진우는 몰랐다. 이 건물을 왜 어머니가 샀는지, 누구를 위한 건물인지. 유언장을 열지 않았으니까. 최미경님께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유언장에 명확히 적으셨고 유언 집행자로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최진우 씨가 거부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순이에게 밀었다. 이걸 읽어보시겠습니까?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다.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서 편지가 나왔다. 노란 종이였고 손글씨였다. 순이가 편지를 펼쳤다. 박순희님께 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 진우를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그날 교통사고로 진우가 쓰러졌을 때 당신이 없었다면 진우는 죽었을 겁니다. 수술비 500만 원. 당신의 전 재산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식당 운영비 전부였다고요. 저는 평생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을 나가고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식당 일을 하고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저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6개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샀습니다. 당신의 식당이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모은 돈 전부를 여기에 쏟았습니다. 이 건물을 박순희님께 드립니다. 진우에게 일단 상속하지만 유언대로 당신에게 이전하라고 적었습니다. 진우는 요즘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유언을 통해 진우가 배웠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은혜는 갚아야 한다는 것을. 박순희님 평생 감사합니다. 진우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최미경 올림. 순이의 손이 떨렸다. 편지가 무릎 위에 떨어졌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미경씨. 미경씨.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렸다. 한참 후 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최미경님의 진심입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이 건물은 법적으로 박순희님 소유가 됩니다. 순이가 서류를 봤다. 소유권 이전 서류였다. 진우 씨는 이 사실을 알아요?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제가 계속 연락했지만 유언장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다. 또박또박 박순희 세 글자를 썼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건물은 법적으로 박순희님 소유입니다. 내일 등기 이전이 완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님의 뜻을 최진우 씨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직접 전할게요.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하고 나갔다. 순이가 혼자 남았다. 편지를 다시 읽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미경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소유권 이전 서류를 봤다. 내일이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 70억짜리 건물.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었다.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순이는 팔 생각이 없었다. 미경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30년 전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미경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진우 씨.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냉정하고 차가웠던 얼굴.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됐다. 진우는 몰랐다. 자기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 이 건물을 샀는지, 왜 샀는지. 유언장을 열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다. 순이가 결심했다. 진우에게 알려줘야 했다. 어머니의 뜻을, 30년 전 은혜를, 모든 걸 알려줘야 했다. 내일 찾아가야겠어.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미경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따뜻했다. 미경 씨, 진우 씨한테 잘 전할게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어머니가 뭘 원했는지, 진우 씨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지. 불을 껐다. 식당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다.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문을 잠그고 나왔다. 11월 밤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괜찮았다. 간판을 올려다봤다. 은혜식당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아직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순이가 미소 지었다. 30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내일 진우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진우 씨, 30년 전. 당신 기억나세요? 교통사고 났을 때. 제가 병원에 데려간 아줌마예요.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았다. 순이가 걸음을 빨리 했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진우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착한 분이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미경도 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다. 미경 씨, 지켜봐 주세요. 제가 진우 씨를 잘 만나볼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다. 옷장 안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냈고 주름진 치마를 다림질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하얀 머리카락이 많았지만 단정하게 정리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평생 화장을 안 했으니까. 그저 깨끗하고 단정하게만 보이면 됐다. 가방에 편지를 넣었다. 미경이 쓴 편지, 소유권 이전 서류, 변호사 명함. 모두 조심스럽게 챙겼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건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걸어가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옷이 구겨질까봐 버스를 탔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30년을 다닌 길이었는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다. 서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지만 여전히 떨렸다. 30년 전 그 소년이 이제 38살 어른이 됐고 그를 만나 모든 걸 말해야 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건물 앞에 도착했다. 올려다보니 3층 건물이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다. 이 건물이 이제 자기 건물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랐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천천히 한 계단씩 올랐다. 3층 복도 끝에 최진우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문 앞에서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순이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다. 진우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순이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박순이 씨,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가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15분. 다음 약속까지 1시간이 있었다. 앉으세요. 순이가 의자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진우가 물을 따라주었다. 순이는 컵을 만지작거렸지만 마시지 않았다. 진우가 팔짱을 끼고 순이를 봤다. 무슨 일이세요? 임대료 건이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재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이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노란 종이가 낡아서 구겨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걸 읽어봐 주세요. 진우가 편지를 봤다. 낯선 필체였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본 것 같았다. 편지를 집어들었다. 첫 줄을 읽었다. 박순이님께. 읽다가 멈췄다. 이름을 봤다. 맨 아래 서명을 봤다. 최미경 올림. 진우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이름이었다. 어머니 필체였다.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눈이 점점 커졌다. 30년 전, 제 아들 진우를 살려주신 수술비 500만 원. 당신의 전 재산. 이 건물을 박순이님께. 마지막 줄까지 읽었다.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순이를 봤다. 순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우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다시 읽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어머니 필체였고, 어머니 말투였고,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다. 30년 전, 저를. 진우가 순이를 봤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병원에 데려간 게 저예요.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7세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아팠다. 피가 흘렀다. 누군가가 손을 잡아줬다. 따뜻한 손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 병원 가자. 그 목소리. 그 따뜻한 목소리. 진우가 순이를 다시 봤다. 30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는 같았다. 그 아줌마였다. 자기를 살린 아줌마였다. 그때 그분이 당신이었어요? 네. 진우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걸어갔다. 밖을 봤다. 은혜식당 간판이 보였다. 어제 문을 닫은 식당이었다. 자기가 임대료를 올려서 문을 닫게 만든 식당이었다. 제가 뭘 한 거죠?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서서 순이를 봤다. 순이가 여전히 앉아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화가 나 있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이 건물을 사신 건 알고 있었어요. 3년 전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왜 사셨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재산을 남기신 줄만 알았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유언장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안 열어보셨다고요. 진우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봉투가 있었다. 먼지가 쌓인 봉투. 변호사 통해서만 열람 가능이라고 적힌 봉투. 3년 동안 무시했던 봉투. 꺼내서 봤다. 손이 떨렸다. 이게 그거였어요? 네. 진우가 무너졌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38세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한참 후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흘러내렸다. 순이를 봤다. 순이도 눈가가 촉촉했지만 웃고 있었다. 제가 이 건물로 돈을 벌려고 했어요. 재개발 들어오면 100억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 임대료를 다 올렸어요. 사장님한테도 800만 원 달라고 했죠. 30년 장사하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단골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돈이 먼저였으니까. 진우가 고백하듯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고 순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사람이 먼저야.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무시했어요. 사업하려면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진우가 어머니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왜 이 건물을 사셨는지, 제가 뭘 배워야 하는지. 순이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 당신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은인한테 식당을 문 닫게 만들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어머니 뜻을 몰랐던 거예요. 진우가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이가 놀라서 일어났다. 진우를 일으켰다. 일어나요.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일어나요? 저는 진우 씨. 순이가 진우를 의자에 앉혔다. 진우 옆에 앉아 어깨를 두드려줬다. 마치 어린 아들을 다루듯이. 울지 마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데 당신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순이를 봤다. 65세 할머니였다. 주름이 많았고 허리가 굽었고 손이 거칠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웃고 있었다. 원망하지 않고 웃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뜻을 몰랐어요. 3년 동안 유언장을 무시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이가 편지를 가리켰다. 진우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배웠으면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알았어요. 진우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순이가 조용히 기다려줬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햇살이었다. 진우가 눈물을 닦고 순이를 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순이가 미소 지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요. 뭐든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원래대로 해주세요. 300만 원으로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당연하죠. 아니, 임대료를 아예 안 받을게요. 공짜로. 아니에요. 순이가 손을 저었다. 300만 원 받으세요. 제가 30년 동안 낸 돈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순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다른 상인들 임대료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세탁소 박영수 씨, 슈퍼 김명자 씨.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다. 순이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다. 또 뭐가 필요하세요? 뭐든 말씀하세요. 식당 다시 열어도 될까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모델링 비용 제가 낼게요. 새 간판도 달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아니에요. 그건 제가. 제발요. 진우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간절했다. 이것밖에 못해요. 제발 받아주세요. 어머니 뜻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이걸 원하셨을 거예요.
순이가 진우를 봤다. 38세 남자가 65세 할머니 손을 잡고 애원하고 있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진우 씨.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제가 식당 일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진우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서빙이라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순이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미경이 보였다. 30년 전 그 젊은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울던 그 여자가 지금 이 남자를 통해 보였다. 좋아요. 같이 해요. 같이 새로 시작해요. 두 사람이 일어나 안았다. 30년 만에 재회였다. 은인과 아이 할머니와 어른이 된 소년 두 사람이 조용히 앉고 있었다. 창밖으로 은혜식당 간판이 보였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진우가 말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 살려주셔서, 어머니 보살펴주셔서, 나도 고마워요. 좋은 아들로 자라줘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사무실 안이 따뜻했다. 11월이었지만 따뜻했다. 진우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다. 은혜식당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언제 다시 문 열까요? 한 2주 후에요. 준비할 게 있어서요. 제가 전부 도와드릴게요. 매일 올게요. 고마워요. 순이가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진우가 문까지 배웅했다. 계단 입구에서 순이가 돌아봤다. 진우 씨,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노력할게요. 어머니 뜻대로 살겠습니다. 잘할 거예요. 믿어요. 순이가 계단을 내려갔다. 진우가 복도에 서서 순이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사무실로 돌아와 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가르쳐 주셔서. 이제 알았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 책상 위에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 진우가 사진을 안았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할게요. 약속드릴게요. 창밖으로 순이가 걸어가는 게 보였다. 작은 몸이었지만 당당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의 걸음이었다. 진우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순이는 보지 못했지만 괜찮았다. 앞으로 매일 볼 수 있을 테니까. 2주가 흘렀다. 은혜식당 안이 분주했다. 진우가 페인트 롤러를 들고 벽을 칠하고 있었고 순이와 지수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페인트 냄새와 광택제 냄새가 섞여 식당 안을 가득 채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새로 시작한다는 설렘이 그 냄새보다 강했다. 진우 씨 쉬어요. 제가 할게요. 순이가 걸레를 짜며 말했다. 진우는 팔을 쭉 뻗어 벽 윗부분을 칠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진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었고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다. 2주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일했다.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무거운 짐도 날랐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뿌듯해했다. 지수가 새 테이블을 닦으며 진우를 봤다.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달랐다. 냉정하고 차갑던 얼굴에 온기가 돌았고 사무적이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2주 동안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사장님, 간판 새로 단 거 보셨어요? 지수가 창밖을 가리켰다. 순이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진우도 롤러를 내려놓고 따라 나왔다.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다.
새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은혜식당 네 글자가 금빛으로 빛났다. 30년 된 낡은 간판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예쁘죠? 진우가 웃으며 물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다. 순이도 하늘을 봤다. 미경이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소식을 들었다는 영숙이 제일 먼저 왔다. 식당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와, 완전히 새 식당 같아요. 영숙 씨, 어서 와요. 순이가 반갑게 맞았다. 동수도 왔고 미란도 왔다. 철수와 영자도 왔다. 단골들이 모두 모여 재오픈 준비를 도왔다. 영숙은 창문을 닦았고 동수는 의자를 나르는 걸 도왔다. 미란은 주방 선반을 정리했다. 모두가 웃으며 일했다. 30년 가족이 다시 모인 것 같았다. 저녁 6시 일이 끝났다. 모두가 식당 안에 둘러앉았다. 순이가 김밥을 싸왔고 진우가 음료수를 사왔다.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숙이 진우를 보며 물었다. 진우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매일 오셨다면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착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냉정했죠.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순이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우가 단골들을 한 명씩 봤다. 모두 웃고 있었다. 원망하지 않았다. 용서해줬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일 재오픈이에요. 다들 오시죠? 순이가 물었다. 단골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당연하죠. 아침 일찍 올게요. 첫 손님은 제가 할 거예요.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진우도 함께 웃었다. 2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순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골랐고 가장 좋은 고기를 샀다. 재오픈 첫날이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다. 30년 전 처음 식당을 열던 날처럼 설렜다. 식당에 도착하니 진우가 이미 와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벌써 오셨어요? 네. 6시에 왔어요. 준비할 게 많잖아요. 진우가 웃으며 순이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주방으로 가져가 재료를 하나씩 꺼내 정리했다. 순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30년 동안 서던 자리였지만 오늘은 새로운 기분이었다.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불을 켰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다. 김치찌개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비빔밥 재료를 준비했다. 진우가 옆에서 거들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진우 씨, 파는 이렇게 써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잘하네요. 두 사람이 주방에서 함께 일했다. 순이가 30년 혼자 서던 주방에 이제 진우가 함께 있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아침 8시 지수가 왔다. 사장님, 진우 씨,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다. 지수도 앞치마를 두르고 홀 준비를 시작했다. 테이블에 수저를 놓고 물컵을 준비하고 반찬통을 채웠다. 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조화로웠다. 9시가 되자 문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다. 이동수가 제일 먼저 왔다. 정장을 입고 왔다. 첫 손님은 제가 해야죠. 뒤로 영숙이 왔고 미란이 왔고 철수와 영자가 왔다.
다른 단골들도 모두 왔다. 50명이 넘게 줄을 섰다. 순이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단골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손님들이 하나씩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동수는 구석 자리에, 영숙은 창가 자리에, 미라는 안쪽 자리에. 모두 자기 자리였다. 30년 동안 앉던 자리였다. 김치찌개 주세요. 된장찌개요. 비빔밥이요. 주문이 쏟아졌다. 순이가 주방에서 정신없이 요리했고 진우가 서빙을 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김치찌개를 들고 테이블로 가면서 흘릴 뻔했지만 조심조심 옮겼다.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진우가 공손하게 말했다.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진우씨.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주방으로 돌아가며 순이를 봤다. 순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밖까지 줄이 섰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30년 식당이 다시 문 열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다. 100명이 넘게 왔다. 순이와 진우와 지수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땀이 났지만 행복했다. 오후 3시 손님이 조금 줄었다. 단골들이 여전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순이가 주방에서 나와 테이블에 앉았다. 진우도 함께 앉았다. 모두가 둘러앉았다. 순이 씨, 정말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다른 단골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믿어줘서. 순이도 눈물을 닦았다. 진우가 일어나 단골들 앞에 섰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모두가 진우를 봤다. 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단골들이 박수를 쳤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잘하실 거예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녁 8시 영업이 끝났다. 순이와 진우와 지수가 정리를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진우가 마지막 접시를 닦으며 순이를 봤다. 사장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순이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당신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진우가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주말이 왔다. 진우가 순이를 모시고 어머니 산소로 갔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진우가 말했다. 어머니 산소에 3년 만에 가요. 그동안 바빠서 못 갔어요. 아니, 핑계였어요. 가기 싫었어요. 어머니 얘기를 듣기 싫었으니까. 순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산소에 도착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진우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사장님 모시고 왔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가 묘비를 쓰다듬었다. 미경 씨, 고마워요. 진우 씨 정말 잘 컸어요. 착한 아들이에요. 이제 미경 씨 뜻대로 살 거예요. 눈물이 흘렀다. 진우도 울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뭘 원하셨는지, 사람이 먼저라는 게 뭔지. 노력할게요. 평생 어머니 뜻대로 살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냥 함께.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석양이 산소를 비췄다. 아름다웠다. 진우가 일어나 순이를 부축했다. 가실까요? 네. 두 사람이 산소를 떠났다. 뒤돌아보니 묘비가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진우가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차에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가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봄이 왔다. 은혜식당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렸다. 6개월이 지났고 식당은 이제 완전히 안정됐다. 매일 아침 8시면 동수가 첫 손님으로 왔고 점심시간이면 50명의 단골들로 북적였다. 저녁에는 젊은 손님들도 찾아왔는데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30년 된 맛집 건물주가 직접 서빙하는 식당이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났다. 순이가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여전히 30년 전과 같은 손놀림이었다.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두부를 썰어 넣었다. 빨갛게 끓어오르는 찌개를 보며 웃었다. 이 맛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사장님, 김치찌개 2개 나갔어요. 진우가 주방 창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메모지를 들고 있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 제법 능숙해졌다. 주문을 받고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모두 했다. 알았어요. 금방 나와요. 순이가 찌개를 2그릇 담았다. 진우가 쟁반에 받아 홀로 나갔다. 영숙의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손님, 김치찌개 나왔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진우씨. 영숙이 웃으며 받았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밥을 날라주고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풍경.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3시쯤 되자 단골들이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순이와 진우도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지수가 숭늉을 내왔다. 순이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미란이 말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행복해요. 정말로요. 저도 행복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차갑고 날카롭던 눈빛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뀌었다. 단골들도 이제 진우를 가족처럼 대했다. 진우 씨,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영자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진우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지금은 이 일이 더 좋아요. 여기서 배우는 게 많아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순이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우가 순이를 봤다. 사장님 같은 분이면 좋겠어요. 모두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었다. 저녁이 되자 순이와 진우가 함께 정리를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다. 6개월 동안 매일 함께 했던 일이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뭘 해야 하는지 알았다. 사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진우 씨도요. 두 사람이 웃었다. 6개월 전 적대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족 같았다. 순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내일 또 봐요. 네, 내일 봬요. 진우가 순이를 문까지 배웅했다. 순이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간판을 올려다봤다. 은혜식당 4글자가 희미하게 빛났다. 6개월 전에 새로 단 간판이었지만 벌써 익숙해졌다. 그 주말 진우는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을 만났다. 2층에는 세탁소가 있었고 3층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다. 6개월 전 진우는 이들에게도 임대료를 올렸었다.
세탁소 주인 박영수는 68세였고 슈퍼 주인 김명자는 64세였다. 두 사람 모두 30년 가까이 이곳에서 장사했다. 진우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영수가 다리미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진우를 보자 표정이 밝아졌다. 건물주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우라고 불러주세요. 건물주님은 너무 딱딱해요. 알겠습니다. 진우씨.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요. 6개월 전에 임대료 올렸던 것. 원래대로 돌려드렸는데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 아니요, 정말 고마웠어요. 진우씨가 사람이 정말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배웠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영수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건물주. 아니, 진우씨. 고마워요. 덕분에 계속 장사할 수 있어요. 제가 더 죄송해요. 그때 너무 심했죠.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두 사람이 웃었다. 진우가 세탁소를 나와 3층 슈퍼로 올라갔다. 명자에게도 똑같이 인사했다. 명자도 고마워하며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진우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사장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가르침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진우는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다. 임대료 수입이 줄었다. 월 3천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어머니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 편지가 있었다. 꺼내서 다시 읽었다. 벌써 수십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다. 사람이 먼저야. 그 한 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진우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제가 진짜로 부자가 되는 법을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전부라는 걸요. 창밖을 봤다. 은혜식당 불이 꺼져 있었다. 간판만 희미하게 빛났다. 진우가 미소 지었다. 다음 주 진우는 재개발 반대 서명을 했다. 동네를 지키기로 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을 돈 때문에 부술 수 없었다. 영수와 명자 그리고 순이와 단골들이 고마워했다. 진우씨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 동네가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다. 어느 저녁, 순이가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였다. 불을 끄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테이블을 쓰다듬었다. 30년을 함께한 테이블이었다. 문 닫을 뻔했던 식당이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남편 사진을 가방에서 꺼냈다. 항상 가지고 다녔다. 여보, 지켰어요. 우리 식당. 지켰어요. 미경 씨 덕분에. 진우 씨 덕분에. 지킬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미경 씨도 만나고 진우 씨도 만났어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순이도 웃었다. 걱정 마요.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진우 씨가 있고 지수가 있고 단골들이 있어요. 가족이 많아요. 문이 열렸다. 진우였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사장님 아직 계셨네요. 진우 씨, 오늘이 재오픈 6개월 기념일이잖아요. 꽃 사왔어요. 진우가 꽃다발을 내밀었다. 빨간 카네이션이었다. 순이가 받아들고 냄새를 맡았다. 향기로웠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진우가 순이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이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사장님. 네.
제가 평생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순이가 진우를 봤다. 진우가 진지한 표정이었다. 부동산 일은요? 정리할 거예요. 이 일이 더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행복해요. 돈 버는 것보다 사람들 웃는 얼굴 보는 게 더 좋아요. 순이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평생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순이가 진우를 일으켰다. 고개 들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에요. 두 사람이 웃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순이가 일어나 불을 끄려다 멈췄다. 간판을 올려다봤다. 은혜식당. 30년 전에도 빛났고 지금도 빛나고 앞으로도 빛날 이름이었다. 순이가 진우를 봤다. 내일도 여기서 만나요. 네, 내일도요. 두 사람이 식당을 나왔다. 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간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순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미경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남편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워요. 모두. 혼잣말이었다. 진우가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고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골목을 지나고 모퉁이를 돌았다. 뒤에서 은혜식당 간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는 계속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그렇게 새로운 내일이 시작됐다.